화학 열역학, 에너지로 풀어보는 반응의 비밀. 여러분은 왜 어떤 화학 반응은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어떤 반응은 천천히 진행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나요? 그 답은 에너지에 있습니다. 모든 화학 반응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나 방출하는데 이러한 에너지는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우리는 화학 반응의 세계로 뛰어들어 반응이 어떻게 에너지를 교환하고 그 에너지가 열역학의 법칙을 통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여정은 화학 반응의 에너지 지도를 풀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화학 열역학이란 화학 열역학 thermodynamics는 에너지와 물질이 화학 반응에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화학 반응은 에너지의 흐름을 수반하며 이 에너지는 개와 주변 환경 사이에서 이동합니다. 화학 열역학은 이를 통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또는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고 전달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열역학은 크게 4개의 법칙에 의해 규정됩니다. 화학 반응과 관련된 주요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제1법칙.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되지 않으며 단지 형태가 변환됩니다. 엔트로피 증가 법칙 제2법칙. 고립된 계에서 자발적인 과정은 엔트로피라는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법칙들은 반응 에너지를 이해하고 반응의 방향과 가능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엔탈피와 반응 에너지. 엔탈피와 반응 에너지. 엔탈피는 개의 열 함량을 나타내며 일정한 압력에서 반응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의 양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반응 엔탈피의 변화 델타 H는 화학 반응이 흡열성인지 발열성인지를 알려줍니다. 발열 반응, exothermic reaction. 반응 중에 에너지가 방출되어 주변으로 열을 내보냅니다. 델타 H는 음수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 반응은 발열 반응으로 연료가 산소와 결합하면서 대량의 열을 방출합니다. CH4 plus 2, O2 arrow, CO2 plus 2, H2O plus energy. 흡열 반응, endothermic reaction. 반응이 진행되기 위해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델타 H는 양수입니다. 예를 들어 물을 전기 분해하여 수소와 산소로 분리하는 과정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흡열 반응입니다. 2H2O plus energy, 2H2 plus O2. 자유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와 자발성. 화학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지 예측하려면 자유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G의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유 에너지는 반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하며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 델타 G는 다음과 같은 방정식으로 계산됩니다. 델타 G 이크 델타 H 마이너스 T 델타 S. 여기서 델타 H는 엔탈피 변화, T는 온도, 델타 S는 엔트로피 변화를 의미합니다. 델타 G가 0보다 작으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델타 G가 0보다 크면 반응이 자발적이지 않으며 외부에서 에너지를 공급해야 합니다. 델타 G가 0과 같으면 반응이 평형 상태에 있습니다. 자발적인 반응은 에너지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자유 에너지는 음수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연소 반응은 델타 G가 음수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면 물을 전기 분해하는 반응은 에너지를 공급해야 하므로 델타 G가 양수입니다. 엔트로피와 무질서도. 엔트로피 S는 개의 무질서도를 나타내며 화학 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연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과정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입니다. 기체 상태는 분자가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무질서도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체가 형성되는 화학 반응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게 됩니다. 화학 반응 속도와 에너지 장벽. 모든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일정한 활성화 에너지,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이는 반응이 시작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에너지 장벽을 의미합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낮을수록 반응이 더 빠르게 일어나며 활성화 에너지가 높으면 반응 속도는 느려집니다. 예를 들어 성냥을 불붙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충분히 주어지면 발열 반응이 시작되어 불꽃이 일어나지만 그 전까지는 성냥이 타지 않습니다. 이처럼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이 시작될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역할을 하며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촉매는 반응물과 반응하여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지만 반응 후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화학적으로 소모되지 않습니다. 열역학과 실생활 응용. 열역학은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화학 공정이나 산업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연료의 연소 반응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지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연료 사용 방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연료와 에너지 효율. 자동차 엔진이나 발전소에서 연료를 태울 때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엔탈피와 자유 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연료 사용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에서도 열역학 법칙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너지를 어떻게 변환하고 저장할지에 대한 연구는 열역학의 원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집니다. 의약품 개발. 신약을 개발할 때도 열역학적 계산을 통해 화학 반응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안정성과 반응성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화학 열역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이 작동하는 원리를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하고 변환되며 반응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화학 반응은 그 에너지가 어떻게 변환되는지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다음에 불꽃이 타오르거나 얼음이 녹는 순간을 보게 된다면 그 속에 숨어있는 열역학의 법칙을 떠올려 보세요. 자연은 끊임없이 에너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